자, 우리 이제 내용학습 2번이죠.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열대 우림 기후는요,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는 AF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앞에서 A는 뭐라고 했어? 그렇죠. 열대 기후라고 했었죠. 이제 세부적인 구분인데 소문자 F, 그러니까 소문자 F인데요. 이 소문자 F는 최건월 강수량이 60mm 이상일 때를 의미합니다. 즉 뭐냐? 이 지역 60mm 이상이라는 것은 1년 내도록 뭐가 많이 온다? 1년 내도록 비가 많이 오는 기후다. 우리여서 그래서 이것을 열대 우림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는 열대 기후 중에서 최건월 강수량이 60mm 이상인 기후다. 그러니까 1년 내도록 비가 많이 오는 기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입니다. 아까 앞에 있었던 열대 기후의 특징과 똑같죠? 기온의 연변화가 어떠하다? 작다. 그리고 연중 기온은 어떠하다? 높다. 1년 내도록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기후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도 주변이기 때문에 우리 대기 대순할 때 배웠죠? 그렇죠. 적도 수렴대 의 영향, 그러니까 남동무역풍과 북동무역풍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도 수렴대 영향으로 상승 기류가 많이 발달하니까 뭐가 많이 낸다? 비가 많이 내린다. 연중 강수량이 많다. 근데 이 비의 형태 매일 오후에 내리는, 그래서 왜 비가 많으냐?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 무엇이? 요거 알아둬야죠. 스콜이 자주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콜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얘들아, 스콜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대 기후 지역에서 내리는 대류성 강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렇다면 열대 우림 기후뿐만이 아니라 열대 기후에서는 이 스콜이란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콜은 언제 내리느냐? 지표면 기온이 높은 언제? 오후 시간대에 항상 내립니다. 왜냐하면요, 지표면이 뜨겁게 달구어져야 되잖아요. 해가 떠가지고 지표면이 달구어져요. 지표면이 달구어지면 지표면이 뜨거워지면 이 뜨거운 공기가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더라.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서 무엇이 내린다? 이렇게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이 달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오전에 내리는 게 아니라 오후쯤에, 점심 먹고 나서 한 3시에서 5시 사이 돼야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러한 스콜이라는 게 매일같이 내리니까, 소나기가 매일같이 내리니까 강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수 그래프를 보시면 항상 지금 강수량의 비중이, 시간대별 강수량 비중이 지금 몇 시가 제일 높냐면, 지금 몇 시간이죠? 14시, 14시, 16시, 오후 4시에서 4시, 5시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오전에는 땅이 달구어졌다가 이때 대류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때 무엇이 내리기 때문에 스콜이 오후 4시나 5시쯤에 스콜이 강하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면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사람들은요, 일단은 뭐 더우니까 뭐 당연히 우리 여름철에 입는 옷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 잘 되는? 통풍이 잘 되는 간단한 의복. 그러니까 우리 여름철에 입는 옷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가옥들을 살펴보시면 벽이 얇고, 당연히 벽이 얇아야겠죠. 그리고 통풍이 어떻게 잘 되고, 창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형태 바로 고상가옥입니다. 그래서 고상가옥이라 하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왜 고상가옥을 만드느냐? 첫 번째,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더라. 두 번째, 그리고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지붕, 또 어떤 지붕? 급경사 지붕입니다. 왜?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이 잘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빗물이 잘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집이 이래 있고, 집이 이렇게 기둥 위에 떠 있고, 지붕은 어떠하더라? 이렇게 급경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요런
형태의 집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시면요, 그 모양이 궁금하시면 선생님 학습지에 QR코드 열대 기후 지역의 고산가오 가면서 QR코드 찍으셔가지고 동영상을 선생님이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생활이 중요해.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보시면요, 이 지역의 농업을 중심으로 보면 전통적으로는 수렵, 채집 또는 요게 중요합니다. 이동식 화전 농업이란 걸 했어요. 요게 중요해요. 하면 이동식 화전 농업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열대 기후 지역은 아까 라테라이트 토기 때문에 농사하기에 부적합한 토양입니다.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거름이 없어, 양분이 없어, 토양에. 그러면 양분을 강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숲을 태워 생긴 재를 거름으로 삼아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이게 얘가 태웠잖아. 그러면 얘가 점점 소모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일정 기간 후에 토양이 어떻게 다시 척박해지며 이 땅을 더 이상 쓰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불을 질러서 다시 태워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숲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숲을 태워가 농사 지은 다음에 일정 기간 얘가 농사 짓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 숲에 불을 질러 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대는 이러한 이동식 화전 농업의 형태를 쓰지 않고요, 플랜테이션이라는 형태의 농업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플랜테이션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주민의 노동력 그리고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을 해서요,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래요. 상품 작물이 하면 이제 돈이 되는, 팔아서 또 팔기 위한 목적으로 바나나라든지 커피라든지 바닐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먹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지역에 판매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농업을 우리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플랜테이션 농업에 대해서 우리 뒤에 3단원의 농업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역에서는 플랜테이션이라는 농업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과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